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자수성가 부자들은 부자가 아니었던 평범한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지는 않았을 거고, 평범한 사람이 실제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까지 어떤 시점에서는 분명히 트리거가 될 만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부자들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부자가 되기 전에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현상들 3가지를 알아볼게요. 부자가 될 사람의 공통적인 징조 첫 번째, 힘든 시기를 겪는다. 사주를 풀이할 때 고난이 많은 사람일수록 재주가 뛰어나다고 해석해요. 고난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언젠가 운때가 맞는 전성기가 오면 뛰어난 실력과 운이 시너지를 내며 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 부자들이 큰 고난을 겪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100억 자산가인 라라브레드 강호동 대표는 어렸을 때부터 피가 멈추지 않는 혈우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초등학생 시절 밤에 피가 멈추지 않아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당장 택시비가 없어서 기사님에게 나중에 주겠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그 자리에서 택시기사에게 쌍욕을 들으며 어머니가 구둣발로 폭행당하는 걸 지켜봤다고 했어요. 이때 가슴속 깊이 가난이 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밑바닥부터 악착같이 살아서 결국 성공할 수 있었어요. 영국 500대 부자로 선정된 6천억 자산가 켈리치 회장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나이 40에 사업이 망하면서 10억 빚까지 생겼고 극단적인 선택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슬퍼할 어머니 생각에 다시 한번 행복해지기 위한 도전을 결심했고, 1000명의 부자들을 연구하고 악착같이 노력해서 결국 사업에 성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죠. 이렇게 자수성가 부자들 중에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계기이기도 한 거죠. 이런 깨달음이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부자가 돼서 나와 가족들이 다시는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 같은 게 생기는 거죠. 평범한 사람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마음이라면, 이런 고난을 겪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돼야 한다는 필사적인 마음을 먹게 돼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에 망치를 들고 있으면 온 세계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여요. 똑같이 길거리의 사람들을 봐도 신발을 사고 싶은 사람은 예쁜 신발을 신은 사람이 눈에 띄고,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사람은 여자친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만 눈에 띄어요.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은 죽기 살기로 돈 벌 기회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300억을 목표로 했던 켈리치 회장은 한식의 불모지였던 유럽 시장을 볼 수 있었던 거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인생 단 하나의 최우선 목표에 집중한다면 부자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부자가 될 사람의 공통적인 징조 두 번째, 목표를 시각화한다. 5천억 자산가인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은 책 생각의 비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이 가진 힘을 매번 증폭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글로 써놓는 것이다. 나는 말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한번 말을 하고 나면 잊기 전까지 그 힘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에 힘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액자에 써서 걸어놓거나 그에 알맞는 이미지를 만들어 포스터를 제작하여 걸어놓는다. 내가 내 개인적인 새로운 목표나 회사의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 나는 매번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목표를 달성해왔다. 김승호 회장은 실제로 자기가 사고 싶은 건물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우리 사옥이라고 쓰고 출력하고 매일 들여다봤다고 해요. 이렇게 말하고 쓰고 사진을 붙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각인시켰어요. 방법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정말 대부분의 부자들이 이런 목표 시각화를 했어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무서운 얘기를 들으면 그 무서운 상상만으로도 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은 실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시각화를 통해서 수시로 목표를 이루었다는 상상을 하게 되면 뇌는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인식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렇게 목표 달성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달성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져요. 등산을 해도 초행길에는 의심이 들어요. 이거 내 체력으로 불가능한 코스가 아닐까? 이 길이 맞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면서 포기해버리기 쉽죠. 그런데 내가 한번 완주해봤던 코스라면, 내가 전에 완주했던 곳이니까 강한 확신이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못할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 계속해서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떠오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든 완수하게 되죠. 이렇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확실할 때 전력을 다해서 임하게 돼요.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은 일단 피하고 싶어하는 손실회피 성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 손실회피 때문에 불확실한 일은 계속해서 안 하려는 이유를 자동적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원시시대에는 맹수도 있고 독버섯도 있고 길도 위험하기 때문에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은 무조건 피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이 손실회피 성향을 역행해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목표에 시각화라는 방법이 계속해서 확신을 주기 때문에 손실회피 성향을 극복하고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인 거죠. 시각화 효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이비적 믿음 정도로 치부해버리지만 많은 부자들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증해 왔어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하고 쓰고 붙이고 뇌에 각인되도록 모든 방법을 써보세요. 꿈이 이루어지는 마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부자가 될 사람의 공통적인 징조 세 번째, 책을 많이 읽는다. 워렌 버핏은 매일 500페이지씩 책을 읽고 일론 머스크는 우주선 관련 책들을 독학해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쌓기도 했죠. 그 외에 제프 베조스, 조지 소로스, 손정희 등 우리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독서광이에요. 독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말했던 고난과 시각화의 효과를 한 번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독서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들의 시련과 고통을 간접 경험할 수 있고 그들이 원대한 목표들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각화돼서 뇌에 각인되죠. 그래서 항상 독서하는 사람은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하고 남들보다 큰 꿈을 목표로 대담한 도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7살에 투자서적을 읽기 시작해서 11살에 시립도서관 모든 책을 섭렵한 워렌 버핏이 어려서부터 투자와 사업을 성공했던 것도 독서의 효과가 큰 거죠. 워렌 버핏처럼 큰 시련 없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책을 통해서 이미 여러 사람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살아봤기 때문인 거죠.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여전히 독서를 미친 듯이 해요. 시간당 수십,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그들의 값비싼 시간 가치를 쓰면서 굳이 독서를 하는 거죠. 그들은 독서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 단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독서라고 생각해요. 제 영상은 안 보더라도 독서는 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100억 법시다.